여러분, 전세 시장을 제가 대란이 아니다, 이미 파동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제목에서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셋집 구해주면 성공보수 드릴게요. 이게 파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옛날에 전셋집 구하려면 굉장히 쉬웠어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셋집 구하려면요,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 대란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요, 시장을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매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매물이. 이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된 겁니까, 여러분?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정이 됐대요. 이거는 안정이 된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얼어붙인 거예요. 얼어붙인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와서, 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시장이에요. 예, 시장이 안정세라고 하면요, 수요자가 원할 때, 예, 공급이 돼서 전세를 구하든 아파트를 구하든, 예, 매매를 하든 월세를 하든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 시장이 안정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매물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요자가 있습니까? 공급자가 있습니까? 수요자는 넘쳐나는데 공급자가 없어요. 이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진짜 오죽했으면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 앞에다가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팜플렛이 붙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웬만하면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정부 반대하는 팜플렛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좌파로 몰리거나 혹은 우파로 몰리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손님 중에 절반을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는, 물론 뭐 좌파 우파가 국민의 전체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한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물건을 중개 안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부 비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게 이들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붙어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시장이 망가지다 못해 지금은 뭐 빙하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얼음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실제로 말입니다. 전셋집을 구하다 못 구하니까. 왜 못 구할까요? 일단 물량이 없는 데다가 2단, 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물량도 없고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에다 오죽했으면 선생님, 사장님, 저 전셋집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공보수 드릴게요. 성공보수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많이 쓰는, 예, 변호사 어떤 사회에서 많이 쓰는, 소송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셋집 구해주면 성공보수 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 참 시장이 무너져도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는 뭘 했습니까? 예, 전세자들 면접 본다고 했어요. 그죠? 줄을 서서 면접을 보고요, 집주인이, 그리고 누구를 할 것인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니까 제비뽑기 했대요. 제비뽑기 했대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시장 자체는요, 대란이 아니라 지금 파동으로 이미 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게 세입자, 예, 집주인. 사실 정부가 보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어떤 갈라치기를 하는 정책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요 갈라치기는 둘째 문제예요. 이제 왜? 서로가 다 힘드니까. 구하는 사람도 힘들고 내놓는 사람들도 힘들고.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도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이제 내가 들어가야 돼. 2년 더 산다고 하니까 나는 집을 샀는데도 담보대출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왜? 이 규제지역 안에는요 6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대출이 회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양새가. 여기에다가 집을 비워달라 이 한마디. 아직 기간이 제대로 안 됐는데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로금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간이 안 끝났을 때 위로금을 줄 때는 뭐 평상시대로 하면 뭐 이사비 해서 한 500만 원 그렇게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10배 5천만 원 줘라 그러면 내가 집 빼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시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장은. 그러니까 공황구매, 패닉 바잉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죠. 전세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전세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집을 사고 말지. 이게 패닉 바잉이에요. 공황구매가 왜 오는데요? 사람이 전셋집에서 쫓겨나다 보면 자존심이 엄청 상해. 돈 없는 것도 죄냐 이렇게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전세 살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기 아이고 나 집 사야지 어떡하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리해서 집을 산단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전세 시장이 안정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라고 이야기하는 국토부 장관, 도대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느 나라에 사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